안녕하세요. 흥농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감자 핵심 재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진천에서 우리 사장님들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특별 과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외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감자가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가격이 좋아갖고 관심들도 많이 가지시고, 지난해 이제 감자가 가격이 좋았다는 거는 감자가 안 돼서 좋은 거지 파종 면적이 줄어서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자를 어떻게 하면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올릴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감자 농사는 이제 평당 15kg는 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1,000원씩 받아도 15,000원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자를 6월 20일만 넘어버리면은 감자값이 박스당 10,000원대에서 12,000원 가거든요. 그래서 감자 농사는 조기 수확하는 게 돈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당 15kg 생산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 농사 15kg 이상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20kg까지 캐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뭐 22kg까지 캤다고 그러는데, 그냥 15kg만 평균 잡아서 캐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건전한 종소거든요. 건전한 종자.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거. 이 종자를, 감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새 이제 감자 채종을 해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각 농약사나 이런 데 가서 사시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종자가 아니면 판매를 못 하니까, 그래서 무병 종자를 일단 심으셔야 되고, 시비량이 이제 중요하시고, 감자는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되고, 특히 논에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배수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면, 돌이켜보면은 결국은 나한테 잘못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이 땅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야 수량량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병 종자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파종 시기에 감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파종 시기에 이제 수분, 이 토양의 수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3월 초에, 3월 10일경에 땅에 풀리고 감이 딱 맞았을 때 노타리 치고 비닐 멀칭하고 심지 않습니까? 그때 수분이 잘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마른 땅에다 심어놔 버리면 수분이 캘 때까지 안 맞아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수분이 딱 맞았을 때 노타리 치고 피복하고 심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면적이 이제 앞으로 농사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이제 수량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10kg 캐는 사람, 15kg 캐는 사람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량을 많이 올려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자 농사의 기본 재배 조건이 이거죠. 이제 감자 재배에 대한 토양 환경이 이제 좌우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토양 환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이제 접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파종 시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양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자는 이제 토양 수분이 한 60% 정도 있을 때 좋거든요. 60%대 좋고, 이제 제식거리, 배수 관리 이런 것들이 잘해야죠. 그래서 이제 감자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줘야 상품성 있는 감자 농사를 2배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의 환경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제 수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감자는 이제 평당 15kg 이상 나와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셔야 되고요. 이제 감자를 이제 심으려면 이제 우리가 시감자 절단을 하잖아요. 이제 봄에 심는 감자들은 이제 저장고에서 우리 농약사라든가 이런 데서 공급하는 게 다 정미회사에서 공급하는 무병종자거든요. 바이러스에 덜 감염된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갖고 이제 십자로 해갖고 감자의 종소의 무게는 한 30g 내지 한 40g 정도가 좋고요. 이렇게 먼저 종소를 잘라놔갖고서 체화를 시켜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큐어링 작용이 있어갖고서 이게 상처가 아물기 때문에 이제 병균 침입도 덜 되고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어링 작업을 해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감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감자의 종소의 무게는 이제 30-40g 정도가 이제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쪽의 무게도 중요하지만은 밭의 양분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양에 이제 양분이 충분해야지 이런 것들이 수량성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자를 이제 제 농약사라든가 또 정부 보급종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면은 이제 휴면을 이제 타파를 시켜야 되는데 창고에 있을 때 대개 한 3도에서도 저장하거든요. 나오면은 이제 한 20도에서 이렇게 반근을 하우스에다가 쳐놓으면 이게 산광이라고 하는데 이게 싹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산광에서 이 싹이 짧게 굵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온도를 놓고 하우스를 개폐를 안 시켜주면은 싹이 뭐 4, 5cm씩 막 쑥쑥 자라버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우스에다가 통풍이 잘 되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싹 발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감자를 이제 심을 때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스칼리버 미라클 분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는 제가 언제 시키느냐면은 가을 재배는데 이거 시키는 겁니다. 이 처리는. 가을에는 이제 됐으면 여름에 가을에 심는 그 가을 감자는 이제 절단해서 심게 되면 이제 과습하고 그러면 이제 부패가 많이 일어나니까 요거는 이제 엑스칼리버에다가 미라클을 분위 처리해서 이렇게 버무리는 겁니다. 버무리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스칼리버 한 봉에다가 물 200리터에다 시석해서 이제 침지 후에 건조해서 이제 파종하는데 이때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또 어렵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어려우신 방법 어려우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감자를 잘라놓은 예, 감자 이거 다 잘라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강원도 쪽에는 이제 감자를 잘라갖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큐어링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심기 하루 이틀 전에 여기다가 20리터 그 농약 분무기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엑스칼리버를 3봉을 넣고 거기다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줘. 골고루. 예, 그러면 이게 침지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집고 뿌려주시면은 이 엑스칼리버는 이제 한 번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기 때문에 밝은 발화 촉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곰팡이병, 이렇게 곰팡이 나는데 곰팡이병이 훨씬 덜 납니다. 사장님, 여기서 제가 이것이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게 감자 수확을 좌우할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이게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감자 수확을 좌우할까요? 그 심이 많이 잘. 이거 복지? 네. 이거 아닙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뭐냐? 시종자. 어떤 게 감자 수확을 좌우할 것 같아요? 잎이요. 잎이 좀 더 커야 되겠는데. 잎이요? 네. 이거 잎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제가 퀴즈 드린 겁니다. 예. 시종자가 건져놔야 이게 발화가 잘 돼.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캘 때까지 이게 캘 때까지 이게 시종자가 생생해야 됩니다. 그 양분을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 상품 타셨네. 그래서 이게 이제 캘 때까지 생생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감자가 시원찮으면, 종소가 시원찮으면 이게 캐기도 전에 다 썩어버려갖고 밑이 없잖아요, 이게. 골프라고. 예. 그래서 캘 때까지. 그래서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도 이 인편, 이게 구강이 캘 때까지 생생해야 되는데 생강에 이게 구강이 없어지면 생강 농사 끝난 거예요. 씨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요게 이제, 예, 수확할 때까지 간다. 요거. 그러면 사장님 그 시종자까지 저게 어떤 거 보면은 저게 진짜 그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감자를 예. 조금 이렇게 먹으려고 보면은. 예. 근데 저게 싱싱한 거 보면은 감자 알이 더 굵더라고요. 예, 확실하죠, 그게. 네. 예, 이게 생생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근꽃미생물 뿌리옥 박테리아 양분 흡수 이동해내는데 요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이게.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다가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종 처리하면은 콩에 이 뿌리옥 박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이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서 콩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근꽃미생물이라 하는데 이 엑스칼리버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엑스칼리버는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벼가 됐든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종하게 되면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제 이 뿌리에서
이게 이제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가장 잘하는 게 밝은 촉진. 그리고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질소를 고정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작물에 생육 촉진시켜주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가져요. 뿌리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뭄에 견디심이 좋죠.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이 덜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 그리고 이꽃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생기고요. 과습으로 인한 이제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감자에다가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자에다가 이거를 이제 물 200리터에다가 아까 500리터에다가 물 300에서 350 넣고서 3봉 넣고서 감자를 심지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기를 엑스칼리버터를 그 물 200리터에다 한 3봉 정도. 예, 아니 300리터 내지 350리터에다가 요게 물에 잘 안 풀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안에 지퍼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서 여기다가 넣으시고 감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 담그라는 거예요. 예, 담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10분에서 20분 요 정도, 뭐 제가 30분 써놨는데 네. 그냥 20분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넣었다가 빼고 또 넣었다가 빼고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거를 이제 그늘에 이제 물기가 제거된 다음에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감자 캘 때까지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예, 감자 캘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들.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은 아까 이제 이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우시면은 분무기로 살퍼라. 예, 분무기로 살포하시는 방법 여기다가 놓고 분무기로 살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다가 20리터에다가 3봉을 넣고 분무기로 이제 4, 5만 평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이 저기 뭐야 이 밝은제가 예. 밝은제가 용량이 물하고 비율이 안 맞거나 이러면 고구마 종자가 뭐 썩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약해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 약해가 없다는. 예, 예. 농약하고 섞어도 돼. 아까 조금 전에 거기다가 이제 베로람을 같이 섞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같이 섞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 미생물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해가 없다. 그 이제 감자의 이제 재배 기술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병 종자, 건전한 종자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파종 시기에 토양 수분을 잘 맞춰줘야 되고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을 잘 조절해 주는데 이 시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퇴비가 없으면 차라리 땅 살리기를 15평 내지 20평에다 놓고 감자 전용 목비 넣고 심으시면 되고요. 배수 이거 잘하고요. 감자는 이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갖고서 이제 클 때 자라지 못하게 갖고 절간을 짧게 해줘야 돼. 감자는 쓰러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과다돼 갖고 이게 되면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환경 계산이 잘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봄감자는 숫기를 단축시켜야 된다. 품질이 좋아야 된다. 조기 수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흑농 4종 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태비가 없으면은 요거를 15평 내지 20평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또 있는 분들은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50평이라는 기준도 딱 50평이 아니라 내뱉에 퇴비가 적다 그러면은 30평 내지 50평에 한 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 처리는 엑스칼리버 갖고 심지 처리하시는 게 감자는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감자가 나와 갖고서 이제 비닐을 제거하든지 싹이 나오면 4-5잎 정도 있을 때 요 FF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이제 옆면 살포를 해주는데 봄감자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비닐을 멀칭을 하고 멀칭하기 전에 심고 멀칭하시는 분이 있고 멀칭을 뚝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조기 수확하려면 심고 멀칭해 주는 게 좋고 나중에 뚫어주잖아요. 근데 뚫어주자마자 또 그날 서리가 와버리면 냉받아 버리니까 요거를 2가지 섞어서 주게 되면 냉에 동에 견디심이 아주 강합니다. 위에다 살포하나요? 예, 살포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미숙탭입니다. 이 미숙탭이. 이 미숙탭이 유박.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은 토양에 들어가서 산소를 고갈시켜 버려요. 산소만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유해 미생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부패균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니까 가스가 나와갖고 이게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자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감자는 원체 둔해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썩습니다. 감자가. 그리고 이게 미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서 바로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감자를 심어 놓고 한 달 이상 돼서 토양에 이제 비닐 멀칭 속에서 지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때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뿌리 이런 것들이 다 튀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는 안 쓰니마도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퇴비를 이제 내실 때 이런 퇴비를 갖다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0평 내지 50평에 땅 살리기 한 포를 넣게 되면은 이제 이 미발효된 퇴비도 이 땅 살리기에 들어있는 효모균이 접종돼 갖고 이 퇴비도 발효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 감자, 봄감자는 이렇게 쓰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 맞아요. 예? 땅만 풀리면 감자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땅 살리기만 놓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토양들은 이제 물을 제대로 관수 못하는 토양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가뭄방지제도 있습니다. 가뭄방지제를 100평에 하나씩 1kg씩 넣으시면은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서 도토리같이 부풀어요. 그래서 토양에 이제 통기성이 좋아지고 이게 가뭄방지제 케미솔을 쓴다 해서 완전 가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가뭄을 연장시켜 주는 거, 물 주는 횟수를 줄여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모든 작물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밭갈이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제 시비 관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감자 전용 복비를 쓰실 때는 이제 퇴비를 내고 이제 5포 내지 6포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옥대에 따라서 이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데 제 땅 살리기 15포 내지 20포 넣어버리면은 요거는 뭐 4포나 5포 이렇게 알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토양 살충제입니다. 이게 감자는 이제 거세미, 분뱅이 이거 방지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때 이제 밭이 안 좋고 그런 데는 무조건 감자는 이제 역병이 많이 나니까 니도밀 잎제 있습니다. 니도밀 골드 잎제. 요것도 1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감자 역병도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돼요. 토양 살충제 넣으실 때 니도밀 잎제나 골드 갖다 넣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두둑은 대개 이제 우리가 감자를 4줄로 심으면 한 75 정도 나오거든요. 그 비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고, 이제 2줄 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봄재배는 이제 배색 필름들을 많이 쓰죠. 그게 이제 지원 상승 효과가 있어갖고 빨리 나오고, 흑색 필름은 이제 여름 재배 시에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봄에는 대개 이제 그렇게 쓴다. 그리고 일렬 재배 시에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루가 지금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80cm라든가 75 정도 나오고 두열은 이제 120 내지 130짜리 비닐을 씌워서 심으면 되는데 일렬 재배하는 게 상품성도 쪼그르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거 갖고 심죠. 이렇게 해서 꽉 넣고 뚫어버리면은 한 10cm 정도 전후에서 심겨지는데 봄에는 깊이 심는 게 좋아요, 깊이. 그리고 가을에는 야채 심어야 되고, 가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고 이제 북주기 해주시면 좋고, 가을에는 야채 심고 북주기 더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게 이제 대개 보면은 요 사이즈가 이제 75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가 한 75 정도 되죠. 그래서 요 간격이 25cm 정도 심으라는 겁니다. 여기가 25cm. 고런 예. 70. 요거는 이제 애줄 비닐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자를 이제 심고 나서 이제 피복을 하게 되면 이제 비닐 속에 이렇게 이제 감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때 이제 고온이 가버리면 여기에다 찐물러 버립니다. 물음병들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날씨 봐가면서 이 구멍을 여기를 뚫어주던가 이렇게 뚫어갖고 물기 수분을 좀 빼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이걸 뚫고 나면 그날 저녁에 내 동네 날 좋다가 뚫고 나버리면은 또 이제 냉이 와갖고서 이제 냉 받아버리 이렇게 저온 고온 장애를 같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뚫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FA백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요때 옆면 살포 해주게 되면 절간도 짧아집니다. 절간도. 그리고 이제 대도 굵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면 좋죠. 이렇게 나왔을 때 딱 뿌려주는 거예요. 그때 FA백하고 하나로 뚝을 갖다가 여기다가 뿌려주시면은
이 절간도 짧아지고 냉해, 동해, 저온 피해 이런 것도 다 막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비바람 치고 이러니까 입이 다, 이 끝이 다 말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한참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자마자 주워놓으면은 비바람이 치더라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 주십사. 초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감자가 나와갖고서 이 절간이 짧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비닐에 뚫자마자 꺼내고 나서 FF백 하나로 뚝 주게 되면 대는 굵게, 절간은 짧게. 그래서 쓰러지질 않죠. 이게 쓰러지지 않으면 연면적 확보가 되니까 광합성 작용을 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가 고랑이로 쓰러져 있으면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요게 이제 뭔가요? 감자 이렇게 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게 이제 감자가 꽃이 필락말락 하는 겁니다, 요게, 요때가. 여기가 이제 감자가 필락말락하거든요. 요때 감자가 꽃이 필락말락할 때 감자는 얼마나 할까요? 감자는 꽤 크던데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던데. 해보셨어요? 네. 요때 이제 며칠이 할 정도 됩니다. 네, 요 정도. 꽃이 폈다 그러면 계란만 하고요. 그래서 요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감자는 생육적온이 16도에서 22도, 뭐 15도에서 한 22도, 요때가 가장 좋거든요. 요때 가장 비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서부터 이제 FF백하고 하나로 뚝을 10일 간격일로 올해 한번 쳐보세요. 10일 간격. 예, 그렇게 해서 쳐보시면은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이제 수확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영양생장에서 꽃이 이렇게 펴버리면 이제 캐보면 이제 이때는 메추알보다 더 큰 계란만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죠. 계란만하게. 이 감자는 급속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22도 사이에서 비대가 제일 잘 되니까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자는 추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기빌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빌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확할 때 보면 이게 5개 정도가 이렇게 쭉 매달려 있죠. 이게 지금 7개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 다 250g 이상 나가. 5개가. 그러면 1250g이잖아요. 감자 평당 14개, 15개 심기거든요. 그럼 1kg씩만 잡아도 15개면 15kg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농사지면 18kg에서 20kg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확량에서 이미 여기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토양 가꾸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셔야지 15kg 이상 돼야지 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됩니다. 감자 생산비가 한 4, 5천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켜놓은 게 이제 다 1번, 2번 따마 다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5kg에서 20kg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감자는 이제 왕특하고 특하고 가격 차이가 5천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감자는 이제 수확할 때 될 수 있으면 봄 감자는 6월 10일 안에 수확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 가격이 좋다. 그러면은 6월 15일에 감자를 10일경에 캘러리면 15kg 내기가 어렵잖아요. 20일이면 나도. 근데 6월 10일이면은 감자 가격이 한 박스에 한 3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가거든. 그러면 1,000원에서 1,500원 나올 때 약간 일찍 해도 돈이 더 되는 거죠. 감자 수량은 늘어나도 늦게 캐버리면은 감자 가격이 키로당 500원, 600원 밖에 안 나오니까 더블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년 해보셨으니까 그걸 잘 맞춰갖고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으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갑니다, 이게 비료가. 그리고 토양이 부실부실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이게. 통기성이 좋아야지 밑이 잘 됐죠. 그리고 지원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줘 갖고 토양에 있는 비료 수분을 갖다 용탈을 억제시켜주고 뿌리가 좋으니까 가뭄이 훨씬 덜 타죠. 수확량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감자는 파종 시기에 수분이 수확할 때까지 50%, 60%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감자 비대될 때 가물으면 수확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가뭄을 안 타게 해야 된다. 만약에 가뭄을 탈 것 같으면 이랑 관수를 해주던가 스프링클러를 돌리던가 해갖고 가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설명드렸던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엑스칼리버는 뭐냐면은 이 식물 곰팡이 효모균인데 이게 식물은 곰팡이하고 4억 5천만 년 동안 공생을 했답니다. 4억. 그래서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 요소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콩뿌리에서 나온 곰팡이는 이제 실모양으로 균사로 얽혀져 있는데 이 균사는 식물 뿌리의 세포와 결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에너지원인 이 탄수화물, 이 콩이 됐던 모든 식물에서 뿌리에서 나온 탄수화물을 먹고 자라요. 근데 그 탄수화물을 먹고 난 대가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필수적인 질소인 미량 요소를 식물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이 미생물이 없으면 모든 작물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리 공생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거예요. 이게 콩과 식물에서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이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 더 좋고, 이렇지 못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잘 발효된 퇴비만 쓰더라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숙 퇴비를 쓰게 되니까 토양에서 발효되면서 산소를 고갈시켜갖고 뿌리 끝을 닫혀주니까 작물의 토양에 양분이 있다 하더라도 흡수를 못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숙 퇴비는 안 쓰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면은 이렇게 부풀어 버립니다.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 일로 바꿔주고요. 이 불용성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을 이제 가용화시켜줘 갖고 이렇게 칼륨이라든가 작물에 대해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비료를 갖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토양은 감자 뿌리가 받고 살아가는 터전인데 토양이 이렇게 비 오고 나면 딱딱하고 가라앉아 버리면은 여기가 산소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뿌리 발달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 살리기나 좋은 퇴비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공국이 생겨갖고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여기가 배수도 잘 되고. 그래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제 토양의 수분, 양분을 고정을 시켜주고 비료 효과를 오랫동안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갖다가 밭에 땅이 안 보이도록 넣어야 우리 농가들은 마음이 푸근한데 그거는 오히려 독약이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써야만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행농법과 땅살리 농법의 영양 공급인데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일반 비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곡선을 그리죠. 주면 쭉 올라올 때는 양분이 이제 과다돼 갖고 너무 웃자라니까 이제 쓰러지죠. 또 약하면은 이제 양분이 고갈이 되죠. 높으면은 또 수세가 폭발되고 개화 불량되고 이런 곡선을 그려주는데 땅 살리기 유기질은 토양에 들어가서 엑스칼리버는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웃자람이 덜 일어나죠. 그러니까 쓰러짐이 덜 되죠. 그 초세 유지가 되고 절간이 짧고 도복이 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먹게끔.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땅 살리기 유기질을 살펴보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이제 부실부실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이게 다 균사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아까 같이 미발효된 퇴비하고 이거를 고추밭이나 이런 데는 한 달 전에만 내놓으면 토양이 그냥 다 하얗게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도 땅 살리기에 있는 효모균이 접종돼 갖고 그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퇴비라든가 비료를 분해해서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리공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되니까 공국이 생기고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쓰게 되면은 이제 화학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게 되면은 용탈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모든 식물은 이게 이제 여기가 식물의 뿌리는 이제 여기가 이제 고농도인데 토양이 고농도면은 양분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장자리가 여기가 타들어가고 오글거리고 누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올려줘. 그리고 이제 오염 및 용탈 문제, 토양 속에서 이제 발효되면서 뿌리에 상처를 주니까 낮에는 시드는 겁니다. 이게 미스크테비가 들어가면은.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것들이 미스크테비가. 시드름 증상이 많이 생긴다. 시드름 증상은 뿌리가 여기에 부패됐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수분, 양분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물에 필요한 이제 11의 성분, 이제 주로 많이 먹는 성분이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백분율이라 해서 질소는 46%, 인산은 뭐 15%, 칼륨은 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미량 요소입니다. 미량 원소.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토양에 있다 하더라도 저런 비료가 과다하게 들어갔거나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흡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작장애가 이래서 나는 겁니다. 이래서. 연작장애는 한 가지 작물을 심어갖고 고갈돼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과다해서 이런 게 흡수가 안 돼서 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꼭 뭐 연작장애를 한 작물을 계속 심어서 나는 게 아니라 이 피해가 더 크다. 그래서 양분 취소의 법칙에서 있으나마나 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흡수하게끔 해주는 게 땅 살리기 유기질. 좋은 퇴비만 써도 토양에서 이걸 흡수하게끔 도와줍니다, 이게. 그래서 연작장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염류농도 장애 발생인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뿌리가 토양이 여기가 저농도고 뿌리가 고농도면은 양분을 이렇게 잘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고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반대로 염류가 많아갖고 토양이 이시농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이 탈수 상태가 일어나죠. 시들죠. 조기나 겹지죠. 뿌리 끝은 다 상처가 나니까 양분을 못 올려줘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미발효된 퇴비, 유박 퇴비. 유박도 발효되는 퇴비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유박 퇴비를 쓰신다 그러면 한 달 전에 미발효된 퇴비도 한두 달 전에 녹았고 땅 살리기가 같이 녹았고 발효를 시켜주면은 그 퇴비도 좋은 퇴비가 되죠. 근데 우린 번개불에 콩가 먹듯이 내일 심을 날이면 오늘 뿌려놓고 비닐로 멀칭하고 나니까 처음엔 멀쩡한데 한 달 지나면 나무가 슬슬 죽기 시작해. 뿌리가 상처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뿌리가 상처가 나야 토양 속에서 미발효된 퇴비하고 우리가 넣은 비료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디어 죽는 거죠. 뿌리가 디어 죽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감자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흥농 4종 세트 농법을 해드신다 그러면은 퇴비를 안 내시면은 땅 살리기 유기질을 15평 내지 20평 그냥 한 포 넣으시고 또 우리가 퇴비를 병행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유박이나 이런 걸 병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갖고 50평, 30평 내지 50평. 근데 감자는 이제 일찍 뭐 20일 전, 한 달 전에 넣어야 되는데 봄감자 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쓰시고 이제 종자는 이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해 갖고 이제 아까 같이 침지 처리하거나 분사하거나 또 버무려서 파종하거나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F100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이라 저게 이제 질소 흐름 조절을 가장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닐 멀칭 속에서 이제 감자를 꺼내내고 나서 1차로 F100하고 하나로 뚝 하고 주시고 또 감자가 꽃망울이가 시자마자 그때 해서 10일 간격으로 3번 내지 4번 정도 주게 되면은 감자 수기를 한 5일에서 일주일까지 앞당겨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종 세트 농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작물에 이 습기 단축을 시켜줘요. 습기 단축.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에 이제 습기를 단축시켜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서 이제 감자 재배에 우리 사장님들이 오셔갖고 제가 특별 과외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 농사를 지어보시고요. 제 유튜브에 이제 감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작물에 이제 한 370가지가 영상이 있거든요. 교육 자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또 이제 제 그 흥농 4종 세트 농법에 대해서 좀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흥농 4종 세트 농법에 대한 이제 재배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뉴얼을 우리 사장님들한테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은 이제 그 모든 작물의 재배력을 우리 농가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금년에도 아무쪼록 이제 감자 농사 잘 지셔갖고 돈 많이 버시고 중요한 거는 감자는 조기 수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에 하우스 감자 하시는 분들이 매년 돈 벌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가스장애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발효된 퇴비는 안 쓰니만도 못하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감자 농사 잘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